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1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조국 내전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 조국 내전이 지금 인접지역으로 또 옮겨붙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당이 서울 강서갑에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도전장을 내면서 조국 내전이 불을 붙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이 자, 두 분 다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곧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는 그 정치적 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분 속에 김남국 변호사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김남국 변호사가 서울 강서갑에 도전장을 내지 않았다면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이나 이해찬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김남국 변호사가 누구지?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전장을 내고 거기를 정봉주 전 의원과 강성친문당원, 이른바 문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김남국 변호사의 정치적 위상이 갑작스럽게 뛰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대표 비서실장의 입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거론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키워준 것 바로 민주당의 선거 지도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 관해서 서울 강서갑에 추가 공모지역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강서갑에 이미 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태섭 의원 제외하고 뛰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뭐 전략지역이나 아니면 경선지역으로 정하지 않고 추가 공모지역으로 정하는 바람에 이제 김남국 변호사와 강선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추가로 공천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민주당 선거지휘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하튼 조국 내전이 붙었는데, 두 분 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 나오는 얘기는, 그럼 김남국 변호사를 강서갑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전략 공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다. 왜냐면 두 분 다 소중하니까. 이것도 역시 문바들의 눈치를 선거지휘부가 보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김남국 변호사라는 사람의 개인 경쟁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김남국 변호사는 수도권 어디에다가 제대로 공천할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지만 수도권에서 제대로 활동한 적이 없고 언론에서 친문 패널로, 여권 패널로 나왔던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수도권 어느 지역에 나가서 과연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저는 뭐 치를 수 없다고 보는데, 김남국 변호사가 뭐 정치적 위상을 잘 설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국 수호를 위한 서초동 시위 때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조국백서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 때 조국백서 추진위원회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문바들을 등에 업었죠. 등에 업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의 정치적 위상이 갑작스럽게 점프를 했다. 뭐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는 김남국 변호사를 정봉주 전 의원 같은 이가 본인이 강서갑에 출마를 못하게 되니까 김남국 변호사를 아마 부추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조국 내전이 발발하는데, 자, 이 조국 내전을 민주당에서 정리한다고 하면서 금천구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금천구는 잘 아시죠? 이훈 현역 의원이 이훈 현역 의원입니다. 근데 이훈 현역 의원에 대해서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왜 불출마를 선언했느냐? 뭐 사생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와 면담하고 난 다음에 출마하지 않겠다, 속이 상하지만 출마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자리는 무조공산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출마를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목희 전 의원, 잘 아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 상임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이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위원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방송에도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목희 전 의원, 바로 금천구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지금 뛰고 있고, 이 사람 외에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 이 사람도 지금 예비 후보로 작년부터 등록해가지고 지금 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상호 변호사라는 사람도 금천구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무려 3사람이나 되는데 이 3사람, 금천구를 보면 서울 강서갑에 비해서 강서갑에 김남국 변호사가 도전장을 내기 전에 거기에 한 명이 서울시의원하고 뭐 누구 한 사람인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무명이었던 데 비해서, 그리고 득표력도 없었던 데 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목희 전 의원이나 차성수 전 구청장, 조상호 변호사, 이 사람들은 금천구에서 꽤 인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득표력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김남국 변호사라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김남국이 누구야 할 텐데 그 사람을 갑자기 강서갑에서 문제, 분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금천구로 옮겨서 전략공천을 준다? 저는 불가능할 거로 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뭐야 이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 그러면 나도 한번 문바들 등에 업고서 한번 해볼까?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목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바로 금천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목희 전 의원이 훨씬 더 기득권이 있는 것이죠. 갑자기 날아온 돌이 이목희 전 의원을 거기서 빼낼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 같은 사람은 잘 알지만 이 구청장 출신은요, 구청장, 현직 구청장에 있을 때 여러 가지의 그 혜택을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주어서 네트워크가 아주 짱짱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출신을 제일 그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이 겁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천구청장을 했던 이 사람도 경쟁력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따진다면, 자,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여기에 가면 이 셋 중에 또 누군가는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과 마찬가지 프레임으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친조국 인사, 이번 선거 친조국, 반조국으로 치를 수 없어. 너 우리 지역구에 오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김남국 변호사가 이번에 친조국 그걸 표방함으로 해서 사실은 정치적 위상을 점프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정치라는 것은 명암이 있게 마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요인이, 그러니까 차근차근 뭔가 실적을 쌓아 올려서 본인의 명성을 쌓은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점프했죠. 점프했으면 그때 떨어졌을 때는 곧바로 죽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점프했을 때 그 이면에 마이너스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다. 무슨 얘기냐면 김남국 변호사의 머리 이마에는 지금 조국, 친조국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도 같은 민주당 내에서 그 지역구의 조국 내전이 옮겨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조국 내전이 옮겨붙으면 결국은 서울 강서갑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가 금천구로 옮기는 일, 지금 뭐 당선거지휘부에서는 문바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국 내전에 이어서 또 이만큼은 아니지만 추미애 내전도 붙을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우선 이낙연 후보, 서울 종로에 나온 이낙연 후보가 오늘 여기저기 뭐 방송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악재냐 아니냐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일이든 오랜 기간 싸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게 이 질문이 원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기소 분리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잘 아시지만, 자, 검찰 2차례에 걸친 학살 인사를 통해서 청와대와 연관된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 인사를 했죠. 이것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제법 떨어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추미애 리스크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 그 다음에 수사 기소 분리 문제, 뭐 이런 정도로 대충 끝나는가 싶었는데 어제와 오늘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찰 3과, 대검에 감찰 1과와 감찰 2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그 고위 검찰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감찰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감찰 3과를 다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감찰 3과. 더군다나 그 감찰 3과의 대상은 일반적인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아니고 고위 검사들에 대한 감찰. 그러면 금방 누구 떠오르죠?
아, 윤석열 검찰총장 감시하는 것 아니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시하기 위한 감찰 3과를 만든다고? 이 얘기 선거 과정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추미애 윤석열 라운드가 다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 선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의식을 하고 발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뿐만 아니고 김어준 씨 잘 아시죠? 요즘 여권의 실세라는 얘기를 하는데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이 진행자와 인터뷰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했는데, 보통 법무부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법무부 장관이 신문, 방송 이런 데 하고 인터뷰한 것들을 거기다 쭉 해서 보도자료 내지는 동정 이런 거로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려놨다면 누가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게 아니고 법무부 그 메인 화면에 김어준 씨, 그 머리를 풀어헤친 김어준 씨하고 인터뷰한 것을 메인 화면에 김어준 씨 사진과 함께 올렸다. 이것은 김어준 씨, 그러면 우리나라 그 사람을 언론인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편향된 사람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과거에 낙검수 진행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인터뷰 조작 의혹에 휩싸였던 이런 인물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인터뷰를 하는 걸, 더군다나 그 인터뷰 그냥 목록에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법무부 홍보 메일 그 메인 화면에다 올렸다 하는 거, 이거 오늘 이제 몇 군데에서 그 보도를 했던데 결코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추미애식 홍보다. 이 문제뿐만 아니고 며칠 전부터 또 계속 문제된 소년원 학생들로부터 세배받은 문제, 이래서 이게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리스크가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고 추미애 리스크가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에서 당연히 추미애 리스크 문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문제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자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잘 아시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당 선거 지휘부가 자제를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들을 사람이 아니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추미애 리스크가 진행형이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가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법무부도 이 문제를 이런 양상으로 끌고 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데에 눈을 뜨고 있다. 말을 비비고 왔는데 현명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명하지 않다. 그래서 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질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추미애 리스크는 계속 진행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왜 진행형이 될 것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죠. 서울 광진을. 이 지역구를 이제 누구한테 물려줬느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전 대변인한테 물려줬습니다. 여기에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맞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과 고민정, 여기에서 또다시 추미애 리스크가 불거질 것이다. 추미애 대전이 벌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당장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자, 물론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한 만약에 일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것은 저는 실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의 표를 깎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형편 나아졌다고 벌써부터 탄핵 운운해? 탄핵은요 과반수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중도 계층에서는 없습니다. 우리공화당 정도, 자유통일당 정도죠.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대표로 있는 그 정도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죠. 탄핵 주장하는 중도 세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얘기를 꺼내면 그것은 중도 세력을 도망가게 만드는 효과를 초래한다. 그런 점으로 따지면 심재철 전 원내대표의 탄핵 발언은 실언이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비판을 했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전 청와대 대변인인데 지금 현직 대변인도 아닌데 이런 점으로 본다면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아마 서울 광진을 선거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역구이기 때문에 옹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고민정 이 두 사람의 싸움도 추미애 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국 내전에 이어서 이제 만약에 또 남양주 병에서는 이제 김용민 변호사하고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하고 거기에서 또 조국 외전을 벌일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서울 광진을 해서 추미애 대전까지도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걸 보면 아마 이번 수도권 선거는 조국 내전, 조국 대전에 의해서 추미애 대전까지 벌어진다. 이 구도로 보면 미래통합당이 수도권 전체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왜? 미래통합당의 통합 시너지 효과 때문이 아니고 바로 더불어민주당 내의 내전 내지는 그 내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일종의 엑스맨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또 심재철 원내대표의 불필요한 탄핵 발언 이런 것은 미래통합당에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요인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마이너스 요인인 조국 사태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